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58일차 미래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1부에서는 우리가 한 20개의 산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았는데 어제는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또 기다리는 일, 기억하는 일, 그리고 편지, 그 다음에 고독과 외로움, 이걸 가지고 어제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2부예요. 2부인데 2부에도 한 15개의 시와 산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도 한 5가지 정도로 추려서 제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은 이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 왜 나는 그랬을까라고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고 또 내 자신이 밉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작가는, 박준 시인은 내가 좋아지는 시간으로 이제 산문을 썼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지나요? 저도 가끔 이제 제가 뭐 싫어지거나 이럴 때는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긍정적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뭐 싫어질 때 있으세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면 이 박준의 그 산문을 좀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박준은 이럴 때 자신이 좋아진다고 썼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때, 속은 내가 속인 나를 용서할 때, 가난이나 모자람 같은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제야 나는 나를 마음에 들어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어, 시인은 이럴 때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좋아해줘야지 내 자아잖아요. 좋아하면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작가의 말이 좀 와닿았어요. 뭐 가난이나 나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때, 꾸미지 않고 드러낼 때, 그럴 때 저도 제 자신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낮술인데요. 작가는 낮술이 아니라 술을 즐겨 마신다고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문득 삶이 막막해지거나 또 아득해지거나 할 때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술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물론 술은 뭐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하루는 이렇게 이제 동년배들하고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하고 주로 술을 마시는데 하루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하고 낮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낮술을 마시고자 해서 마신 건 아니고 점심을 먹다가 반주 한잔 할까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낮술이 된 거죠. 같이 마셨던 선생님은 이제 당신이 살아온 이력이든가, 당신의 뭐 이야기를 한동안 하시다가, 너무 당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시인에게, 음, 자네, 이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해준 말씀에서 위로가 된 글을 여기에 써 놓은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 사는 게 낯설지 또 힘들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거나 심하게 다그치는 일은 잘 하지 않게 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선생님의 이 말씀이 당시 작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느끼는 거는 정말 젊었을 때는 나 스스로 그만하면 됐는데도 나 스스로 복달하고 다그치고 어, 질책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많다면 나이 들면 조금 뭐랄까요? 좀 느긋해진다고 할까요? 여유 있어진다고 할까요? 나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런 일은 저부터서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때 위로받았던 거를 낯술이라는 산문에 이렇게 써놓고 우리도 위로받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마음의 폐허라는 산문인데요. 마음의 폐허는 우리가 이제 마음속이 허하고 뭐 쓸쓸하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거를 느끼세요? 작가는 어떤 때 이제 그거를 느꼈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미신들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얼굴도 모르는 어, 어떤 분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철석같이 잘 믿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때 미역국 먹지 말아라.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또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뭐 옛날에 우리는 이제 지금은 거의 문턱이 없지만 옛날에 문턱이 많이 있었잖아요. 문턱을 밟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죠. 문턱은 조상의 뭐 목이다 뭐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많은 말들을 듣고 자랐는데 그 말들을 듣고 사실은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지인의 말들은 그거를 가끔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은 마음에 이제 폐허를 느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산문을 써놨어요. 제가 문장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을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너무 쓸쓸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 그쵸, 정말. 그런데 작가는 이제 뒤쪽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에서 나는 다시 새로운 믿음들을 쌓아 올릴 것이다.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흐릿한 것에서 탄생하는 거라 믿기 때문이다.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온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은 때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폐허를 느낀 거를 밤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새롭게 이제 또 믿음을 쌓아 올릴 준비를 하는 거를 아침에 이렇게 비유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 다음은 이제 관계인데요. 정말 사람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데 나 혼자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거는 짝사랑이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나를 더 좋아하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힘들까요? 나는 그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렇게 좋아해서 더 나를 나와 나의 의견과 맞지 않게 그렇게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힘든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 관계가. 이럴 때 이제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 사랑했던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나의 옛 모습일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짝사랑은 내가 그 상대를 애정하는 마음이 클 때 짝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조절할 수 있는데 상대가 나를 애정하는 마음이 더 클 때는 우리의 눈에 비치는 그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없이 음, 좋은 사랑은 둘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인자하고 또 한없이 충만하고 한없이 아름답고 어, 더없이 모든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만 보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감정은 어때요? 늘 안정적이지 않고 파장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어느 순간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파장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이렇게 어, 집착하고 뭐 연락하고 이런 거는 미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순간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때의 나를 되찾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하고 또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다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그거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런 얘가 저는 그래도 제 삶이 60 한갑이 넘어서도 현재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모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만해서 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몇 년 동안 어,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 고속도로만 달리다가 어떤 낭떠러지에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 상황에서 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다시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그런 상황이 인생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이 성장했고 물론 그 사람은 제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그렇다 하지만 어 저는 똑같이 그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게 느끼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계가 깨졌어요. 저도 지금도 뭐 그분이 밉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분을 다시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뭐 응?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정말 이렇게 그냥 탄탄대로 원만한 생활만 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아, 여러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의 처지를 좀 이해해 줘야 되겠다.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한 거겠지라는 반성도 들고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는 거기에 많이 못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좀 복잡 미묘해서 내가 상대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고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이제 해놓은 그에서 사랑의 시대라는 산문이에요. 작가는 사랑은 소리에서 나서 소리에서 죽는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작가는 수많은 변화와 변덕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진다라고 해요. 저도 그랬듯이 작가도 그 나이에도 벌써 느꼈네요. 그죠? 참 제가 작가를 접했을 때 사실은 40대 초반이면 저희 딸아이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그 나이에 겪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정말 생각이 깊고, 보편적으로 저는 그 남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정신 연령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폭도 여자들이 더 높고, 남자들은 제 주위가 그래서 그런가? 보통은 이제 좀 단순하고 우리는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대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데, 작가는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요. 굉장히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눈은 보통 두 개잖아요. 작가의 눈은 세 개인 것 같아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글을 이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랑 이야기도 그래요. 어, 작가가 이제 그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읽고 거기에서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여기에 많이 적어 놨는데요. 상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 과거 그 누군가가 받았던 것이라든가, 훗날 다른 그 누군가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로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곧잘 상한다. 물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했던 상대방이 이전에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나와 관계가 깨지고,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을 지킨다? 지킨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는 사랑은 참으로 아픈 것 같습니다. 옛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글쎄요,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작가는 문장으로 저희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으나, 봐봐요. 상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으나 예요. 내가 나에게 유일해지고 싶은 감정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면 부를 방법이 없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상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감정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으나 내가 나에게 유일해지고 싶은 감정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면 부를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말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고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가는 이렇게 또 해놨어요.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어렵게 만든다. 그 수많은 다름을 견주어 보는 동시에 그 다름을 감내해내야 한다는 점이 우리의 사랑을 아프게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평소 자신에게조차 내색하지 않던
스스로의 속마음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 오래된 상처나 열등감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사랑을 외롭게 한다. 하지만 나와 당신이 다르지 않다면 사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작가의 그 산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에 2부에 실린 산문들로 여러분께 다가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댓글도 정말 댓글로 인해서 힘이 쑥쑥 나더라고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